저는 제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사람들은 말하죠. 어머니, 피부치를 어찌 고소하십니까? 하지만 그날 제가 독을 먹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. 아직도 제 혀끝에 남은 그 케이크의 단맛을 잊지 못합니다. 그건 분명 축하의 맛이어야 했는데 왜 그리도 쓰던지요. 이제와 말하지만 그 모든 건 제가 만든 일이었습니다. 이 종갓집을 제 욕심과 전통으로만 지켜오려 했던 저의 오만이 낳은 비극이었죠. 저희 집은 바닷가 섬마을의 종갓집입니다.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집안은 꽤 이름이 있었죠. 전통을 지킨다며 저는 늘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. 며느리도 손주도 제게는 그저 이어받을 사람이었어요.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그 사람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. 여보, 장독대 밑에 봉투 하나 묻었소. 혹시 몰라 준비한 거요. 그건 나중에 종손에게만 전해주시오. 그때 전 대답했어요. 걱정 마요, 여보. 이 집의 명예 내가 지킬게요. 그렇게 남편을 보냈습니다.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그 장독대를 매일 닦았어요.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밑에 묻힌 봉투가 이 집의 마지막 자존심인 줄 알았으니까요. 하지만 세월이 변하더군요. 며느리는 도시에서 대학까지 나왔고 돈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세대였죠. 그 애가 말했어요. 어머니, 그 장독 밑엔 뭐가 있어요? 항상 거길 그렇게 닦으시잖아요.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. 내가 알 일 아니다. 그건 이 집의 약속이야. 그 말에 며느리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. 그게 시작이었습니다. 며느리는 점점 제게서 멀어졌습니다. 식사 자리에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제가 말하면 웃는 척하며 속으로 비웃는 듯 했죠. 하루는 시장에서 마주친 이웃이 그러더군요. 어머니, 며느리가 요새 은근히 돈 이야기 많이 해요. 시어머니가 숨긴 유산이 있다던데요?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그 밤 며느리는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다 저를 쳐다보며 물었어요. 어머니,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. 그 돈 정말 종손한테만 줄 생각이에요? 저는 그때까지도 굽히지 않았습니다. 그래, 그게 이 집의 법도다. 며느리의 얼굴은 식은 불 위처럼 잠시 일그러졌습니다.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? 전통이 밥 먹여줘요? 그 말에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. 그래도 참았죠. 어른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.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장독대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. 달빛이 장독대 위로 흘러내리고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. 그 밑에 묻힌 봉투가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.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? 그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. 며느리는 점점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. 어머니, 제가 평생 이 집 지키며 살았는데 손주에게만 다 주겠다는 게 말이 돼요? 그녀의 눈엔 서운함보다 이상한 절박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.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. 그 아이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, 남편 사업 실패로 얼마나 불안했는지.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. 그저 이렇게만 말했죠. 넌 이 집 며느리야. 이 집의 규칙은 어긴 적이 없어.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. 며칠 후 며느리가 제 생일상을 차려주겠다며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. 기름 냄새와 생선 굽는 냄새가 집안을 메웠고 그녀의 손끝이 이상하게 부드러워 보였죠. 그날따라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. 그래, 그래도 피부치인데 너무 미워하지 말자.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.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. 며느리가 직접 만든 케이크를 들고 나왔죠. 하얀 생크림 위에 딸기 몇 개,
그리고 초 하나. 조용한 웃음이 번졌습니다. 어머니, 축하드려요.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. 저는 미소를 지었죠. 그래, 내 손맛으로 만든 케이크라니 고맙구나. 손주가 초를 불고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. 그 순간 저는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. 입안에 번지는 달콤함, 그 뒤를 이어 미묘한 쓴맛. 그때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. 손에 쥔 포크가 바닥에 떨어지며 짤그랑 소리가 났습니다.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. 그 눈 속엔 공포가 있었습니다. 그제야 알았습니다. 그 아이가 그날 저를 죽이려 했다는 걸요. 그 후의 기억은 희미합니다. 목이 타들어가는 듯 했고 손주가 울부짖으며 병원으로 뛰어가던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. 며칠이 지났을까요?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. 제 옆엔 며느리가 누워 있었어요. 그녀가 먹은 케이크 조각에도 독이 묻어 있었던 겁니다. 제가 먹은 접시를 바꾸는 바람에 그녀가 대신 쓰러졌죠. 그녀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. 손을 꼭 잡은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. 어머니 미안해요. 그 돈 필요 없어요.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. 돈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? 전통이, 권위가, 체면이,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부서졌습니다. 며느리가 떠난 날, 저는 장독대 앞에 다시 섰습니다. 흙을 파헤치며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. 봉투 안엔 낡은 돈과 함께 남편의 편지가 있었습니다. 여보, 이건 우리 가족이 어려울 때 쓰시오. 전통보다 사람을 먼저 지켜야 하오. 그 편지를 읽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장독대를 닫지 않았습니다. 그 위에 꽃을 심었어요. 노란 민들레가 피어났죠. 그리고 손주에게 말했습니다. 이건 내가 지켜야 할 게 아니란다. 이 집은 이제 사람의 마음으로 지켜야지. 이젠 그 장독대를 지날 때마다 며느리의 웃음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. 어머니, 오늘도 닦으셨어요? 그 말이 그리워 눈물이 납니다.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봅니다. 그리고 속삭이죠. 미안하다. 그리고 고맙다.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? 혹시 마음속에 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살짝 이야기 나눠주세요. 당신의 인생은 그 자체로 참 따뜻하고 소중합니다.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는 옆집 언니의 수다 이야기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. 다음 사연에서도 다시 만나요.